예, 안녕하십니까. 월간교회 안수집사 김웅장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정신건강과학과 전문의로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음의 감기,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쓰나미와도 같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불안을 종종 파도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가 워터파크나 해변가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체력적으로 약하거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약한 파도가 왔을 때 휘청거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대의 경우에는 다소 좀 강한 파도가 오더라도 버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쓰나미가 온다고 가정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쓰나미 경보가 울리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공황장애 때 발생하는 불안 증상, 즉 공황 발작은 이런 쓰나미하고도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짱이라 하더라도 쓰나미 앞에서 일단 도망가는 것이 상책인 것처럼 아무리 내가 멘탈 갑이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몸이라 하더라도 공황 발작이 오게 되면 100% 속수무책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황장애란 무엇인가? 공황장애란 것은 갑작스럽게 극도의 공포나 불안을 느끼게 되는 일종의 불안장애입니다. 좀 전에 쓰나미에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발생하게 되면은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 생기는 증상들은 심한 불안, 초조,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동시에 가슴이 빨리 뛰면서 호흡이 어려지고 흉통, 가슴 답답과 같은 증상, 어지러움이나 손발 저림, 열감 등의 다양한 신체 증상을 경험합니다. 몇 차례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게 되면요, 다시 공황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예기 불안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일상에서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공황장애를 진단 후에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증상이 비교적 잘 완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원인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공황장애가 어떤 원인으로 생긴지 아직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유전적인 요인, 그다음에 선천적 혹은 환경적, 정신적인 요인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병하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황장애 가장 중요한 발병 원인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있다는 점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약물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하는 치료 약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증상은 아까 좀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요. 예기치 않은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증상이 없을 때도 증상이 발현될까 미리 두려워하고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이제 공황장애입니다. 공황 발작은 어떤 외부의 위협이 없음에 불구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어지럼증 같은 다양한 신체 증상과 동반하여 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불안과 긴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불안과 긴장 반응은 본래 외부에 있는 위협 반응을 반응하기 위해서 뇌에서 하는 정상적인 작용입니다. 즉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슴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때 다가오는 호랑이 기척을 느끼게 되면 편안하게 풀 절대 못 뜯어먹겠죠. 일단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즉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풀로 호랑이를 확 받아버릴 것인지 아니면은 있는 힘껏 도망을 칠 것인가. 영어로 fight or flight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뭔가 내가 대항을 할 것인지 도망칠지 이런 반응이 불안의 반응인데요. 아까 이제 그 사슴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죽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어떤 자극이지만요. 공황장애 환자분 같은 경우 위험이 없거나 사소한 자극에도 부적절하게 반응하여서 공황 발작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라도 말로 냉택 없단 말 아시죠? 예, 이렇게 냉택 없이 이런 경보기가 맹맹맹 울려가지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경보를 울려서 지장을 초래하는 것에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황 발작은 대개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면서 약 10분 이내 증상이 최고죠. 피크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약 20분에서 30분 내로 소실되면서 1시간 이상 넘는 것은 드뭅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분들 여쭤보면 2시간, 3시간 동안 이랬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굉장히 급격한 어떤 불안 증상이 오기 때문에 이제 시간적인 관념도 좀 많이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텍스트에 보면은 보통 10분 이내 증상이 최고조에 도달하고 20-30분에 소실되는 거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 번으로만 끝나지 않고 수일 혹은 수개월 뒤에 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심계항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심박수가 증가하거나요. 땀이 식은땀이 확 나거나 손발이나 온몸이 떨리고
숨이 답답하거나 갑갑해진 느낌, 또 질식하거나 뭐 확 막혀가지고 질식할 것 같은 느낌, 가슴 부위의 통증이나 가슴 불쾌감, 메스꺼리거나 혹은 복부에 불편감들 느낄 수가 있고요. 어지럽고 불안정하거나 멍한 느낌이 들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춥거나 또 반대로 화끈거린 느낌이 들고요. 감각 이상, 손발이 막 마비된다거나 이런 어떤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비현실감, 여기가 뭐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또 이인감, 내가 나에게서 좀 분리된 이런 느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거나 미쳐버릴 것 같은 공포심, 그리고 이러다가 내가 죽지 않을까 하는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어떤 13가지 증상 중에서 이제 4가지 이상이 갑작스럽게 발병했을 때 공황발작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일단 공황장애 평생 발병률은 대략 전체 인구의 1.5에서 5% 정도 됩니다. 나라와 인종과는 별로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황이라는 어떤 증상 자체는 인구의 3분의 1 정도 1년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경험한다는 보고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말하는 공황은 공황장애에 관련된 공황보다는 약한 정도의 어떤 공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요. 그래서 따라서 공황장애는 흔한 장애에 있고 그렇지만 혼자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다른 분도 혹시 뭐 힘든 분이 있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은요. 그러시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병원에 제가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많이 오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 혼자라고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어디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딱 보여주면 어쩌겠습니까? 아프고 나을 수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겉으로 나타난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 혼자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런 증상 때문에 힘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요.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기 몸살만 걸려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부분 영향을 합니다. 특히 특정한 일이나 장소를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해지면 대인관계, 직장생활, 또 여행 등의 삶의 전체적인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집 밖을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다가 갑작스나 공황 증상이 왔을 때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회피 반응, 회피 행동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는 그런 곳에서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자신이 쉽게 도움을 받지 못할 것에 걱정이 되고 이 때문에 빠르고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항상 나갈 곳을 눈여겨보고 혹은 뭐 짧은 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만 다녀야 되고요. 혼자 다니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또 꽉 밀폐된 공간보다는 탁 트여갖고 환기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 행동들이 또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보면은 요즘에 띄엄띄엄 앉지만 예전에 뭐 꽉꽉 차갖고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뭐 교회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공황 증상 앓으신 분들은 항상 제일 복도에 있는 자리에 앉으려고 많이 하시고 왜냐하면 그 예배 중간에 힘들었을 때 그런 불안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나가가지고 뭐 좀 숨을 쉰다든지 뭐 환기를 해가지고 증상들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안에 있으면은 내가 언제 그런 증상이 나타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는 이런 부분에 뭐 영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울증도 경험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염려 감정을 보이면서 무기력감, 조급함, 애기 불안이 함께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럼 자꾸 애기 불안 말씀 드렸는데요. 애기 불안이 뭐냐면요. 뭐 이름 그대로 불안을 미리 예상을 한 겁니다. 즉 공황이 다시 닥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걱정이 애기 불안이거든요. 공황 자체의 어떤 불안도 있지만은 늘 거기에 대해서 또 오면 어쩔까 하는 어떤 그 긴장과 조바심을 갖고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과 특정 상황에 대해서도 회피 반응을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공황이 올 것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회피를 시도하십니다. 아까 의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이나 백화점, 극장들을 피하거나 밀폐된 곳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내가 좀 불안할 거야 라고 미리 예상을 하셔가지고 이런 곳을 피하고 다니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 가족들은 어쩌시냐? 이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굉장히 힘드십니다. 당연하겠습니다. 어떻게 힘드냐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놀라서 응급실로 다니거나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도 하고 또 입원 등의 치료들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검사 결과상 특별한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이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심한 증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신경성이라고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의 증상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가라앉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10분 이상, 10분이 피크되고 20, 30분 되면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뭔가 확 불안하고 막 어쩔 줄 몰랐을 때 병원에 응급히 가면은 보통 뭐 1분 내로 가진 않지 않습니까? 못해도 20, 30분, 1시간 정도 걸릴 텐데. 그럼 병원 가면은 대부분 좋아져 있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환자분들의 증상을 점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 꾀병물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야 하고 마음의 문제로 치부에 베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늘 깝깝하죠. 아니 어디 한 구제 부러져가지고 엑스레이 딱 나타나거나 피검사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거나 초음파나 CT나 MRI에서 뭔가 이상 소견이 있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다라고 속 시원하게 말씀하실 건데 그것도 아니고 또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또 가족들은 전혀 이해해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몇 차례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환자분의 증상하고 또 뭐 객관적인 검사라는 그 검사상에 불일치는 가족과 환자들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건 아니지만은 멀쩡하게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아프니까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닌 주위 분들은 이러한 변화하는 회피 반응과 환자 욕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환자 문제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일부러 곡탕 먹이다 이렇게 작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에 대해서 잘 알면은 상관없지만은 몇 번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이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도움을 주셔야 되냐면은 첫 번째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정신과 치료를 체계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비난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부딪히고 뭐 트러블 있으면 싸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요. 아픈 것도 면제분 될 수 없고 이것까지 못할 수는 없겠지만은 병에 대해서 비난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에 대해 좀 잘 아셔야 되겠죠. 알아야 면장한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 이해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환자분하고 가족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어떤 병에 걸린 잘 아셔야 되겠고요. 나는 아픈 사람이니까 하면서 모든 일을 회피하려는 것은 당장이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장기적으로 가족과 관계에서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 미쳐버린다는 말을 하는데 공황 발작이 심해져서 결과적으로 어떤 미쳐버린다 라는 경우는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실제로 응급 반응, 아까 공황 발작 확 경험하면서 내가 자신이 미쳐버릴지 모르겠다는 생각들을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것도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이제 정신분열병, 조현병이라 알려진 어떤 심한 정신장애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미치겠다, 미칠 것 같다는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은 공황장애 증상이지만은 이것 때문에 뭐 조현병이라든지 다른 어떤 더 심한 정신증상 혹은 다른 양상의 정신증상이, 정신과 질환이 생기진 절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정신분열병, 조현병 초기에는 비슷한 증상이 있기도 하지만요. 공황장애로 진단받는 경우라면은 절대 거기까지 가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고민이 뭐냐면 혹시 내가 심장마비로 죽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고요. 실제로 병원에 가셔가지고 뭐 심장 초음파라든지 심전도 당연히 하겠고 심장 초음파라든지 관련된 피검사라든지 CT 엑스레이도 마치 찍으시기도 하거든요. 그 통증 중에 이제 가슴 통증으로 오셔하시고 가슴 통증이 어떤 심장 발작, 심근경색증과 혼동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검사를 하시는 것은 초반엔 좀 당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심장 질환의 주요 증상은 빈맥이라든지 기저리든지 흉통, 숨이 차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운동을 심하게 할수록 증상이 약화되고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황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라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심장 질환은 대부분 심전도라든지 그 검사상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만은 공황 때는 심장이 빨리 뛰는 빈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빨리 뛰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공황 발작으로 다른 심각한 질환이 생길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은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이 질병의 위험률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불안을 떨치게 생긴 습관, 뭐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뭐 물질 남용한다든지 운동하니까 좀 숨이 차니까 공황 증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운동을 안 한다든지 많이 먹어야 낫는다고 해갖고 과식을 한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2차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일단 공황장애는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증상이 처음 시작됐을 때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히 응급실이라든지 뭐 순환기내과 혹은 내과에서 많이 권유를 하십니다.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도 몇 차례 오셨는데도 뭐 특별한 이상이 없고 증상 자체가 공황 증상 혹은 심한 불안 증상하고 유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셔가지고 체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 적극적으로 이제 체크하고 치료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이거 잘못 진단한 거야. 나는 심장이 아픈데 왜 정신과를 가라.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뭐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 혹은 수년 동안 힘들어가지고 병원 오신 분들도 왕왕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 치료는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치료하든 간에 먼저 환자와 가족에게 공황장애가 성격의 나약함, 어떤 마음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에는 사용된 약물에는 항우울제와 항불안제가 있습니다. 이제 항우울제의 장점은 치료 효과가 좀 비교적 오래 유지되고 공황 발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면서 습관성이 없다는 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불안제는 항우울제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불안을 빠르게 감소시켜주는 장점이 있지만은 치료 효과가 수시간 정도 지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그 항우울제 초기에 보조적인 요법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약 8에서 12개월 가량의 약물 치료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장기간 유지할수록 재발률이 낮아진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황장애 효과적인 치료 중에 하나는 인지행동요법, 비약물적인 치료 중에서 인지행동요법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공황 발작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그런 고통스러운 공황 발작을 경험할까봐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는 상황에 자꾸 회피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뭐 두려워하는 상황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런 두려움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어떤 생각과 또 회피하는 행동들을 치료자와 함께 알아내고 교정하는 치료를 인지행동 치료를 합니다. 되게 이제 1대1로 하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 그룹 인진 치료를 많이 하고요. 여기서 긴장을 이완시키는 근육 이완 요법이라든지 호흡법 같은 경우에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뭐 약물 치료하고 병행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하기도 합니다만요. 많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황장애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경과입니다. 일단 이건 만성적입니다. 좀 많이 오래 갈 수가 있거든요.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도 드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진단을 받고 적절히 치료를 받으면은 이게 뭐 70%에서 90% 이상의 환자는 상당히 호전되어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으시면은 공황장애, 광장공포증이라든지 우울증이 계속 따라와가지고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혹은 자꾸 심해지시면 일상생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공황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불안합니다. 뭐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풀리든 못 풀리든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불안을 감추시거나 혹은 이제 적절하고 적극적인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면요. 아주 손쉬운 해결 방법 혹은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어떤 불안들을 내 나름대로 스스로 조절하면 좋겠지만요. 그러지 않을 때는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겨울이 깊어져 갑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마스크하고 손 씻기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요. 그 이야기를 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손 씻기 꼭 하시고 이 추운 겨울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